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고 있는데 이분을 다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천하람 후보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민심 1위, 책임당원 2위 천하람 후보입니다. 그럼 민심은 1위고 네, 당심은 2위입니까? 당심은 아니고요. 정확히는 그 책임당원을 따로 뽑은 조사에서는 요새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네. 지금 그 순위까지 이렇게 이제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요.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제가 그래요? 또 뇌피셜을 막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되면 땡큐고 천하람 후보가 되면 두렵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안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던데요. 네. 천하람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렇게 보이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선 가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선은 무조건 통과라고 저는 자신하시는. 결선은 뭐 이미 실버크로스는 이미 됐다고 보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이미 제꼈다고 네. 확신하시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토론부터나 뭐 그 이전에도 느끼셨겠지만은 이제는 개혁의 천하람 구태의 김기현으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구도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님 매력은 있어요. 뭐 과학기술 이야기하고 이러실 때 매력은 있으신데, 근데 지금 전당대회 구도에서 그 정도 가지고 어떤 본인 자리를 지키기는 너무, 그러니까 본인 스탠스를 정하는 게 너무 늦어졌다. 그러니까 위상이나 스탠스가 좀 어중간하다 이런 네, 평가신가요? 그래서 원래 훌륭한 분이시지만은 윤심 호소를 하다가 실패하고 나니까 할 게 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선 투표는 김기현 대 천하람이다. 이렇게 이제 강한 확신을 갖고 네,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뭐 천하람 돌풍이다 표현도 써주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풍기 정도로 보면은 한 2단에서 3단 넘어가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결선을 가게 되면 이건 이제 선풍기 수준이 아니고 태풍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결선으로만 간다면 무조건 네, 저는 이긴다? 거의 이긴다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을 꺾는 거는 그냥 아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의뢰 있는 일, 당연히 그런 일인데 천하람이 대선 후보급인 안철수를 꺾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확 불 거다. 네, 큰 태풍이 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개혁과 구태 프레임이 강하게 붙을 것인데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물론 안정을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저는 50%가 넘는 우리 당원들이 윤핵관의 길을 선택하시지는 않을 거다. 개혁의 길을 선택해 주실 거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당내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결선 투표에 안철수 후보가 가면 모르겠는데 천하람 후보가 가면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이길 거다. 그러니까 예상도 많이 나오던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이준석 대표가 고려 대상처럼 논의가 되지만은 정말로 거대한 민심의 태풍이 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과거로 갈 거냐 미래로 갈 거냐의 어떤 개혁 프레임에서 붙어버리면은 이준석 대표는 저는 아주 작은 고려 대상으로 줄어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스스로 평가하기에 지금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평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저는 결선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완전 이야기가 다르고 저는 최근에 이제 여러 연설에서 지금 뭐 호남, 대전, 뭐 오늘 또 강원도 갑니다마는 저만의 색깔을 이제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어제 토론에도 뭐 제 나름대로 또 천하람의 어떤 묵직함 그런 부분들 보여드렸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재밌는 거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과거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다녀보기도 하고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을 공격했던 게 저는 게임 체인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만 공격당할 때는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공격당하겠지 했는데 지금 나경원, 안철수한테까지 공격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래 측근들이 좀 설치지만은 이번에 윤핵관들의 행태 이거 도를 넘었다. 그렇게 가고 있어서 저는 이준석 이슈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뭐 저는 지금까지 플러스가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하태경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하태경 의원 평가는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와는 다르게 어르신들에게도 거부감이 별로 없다. 네. 이렇게 평가를 입가에 지금 미소가 번지시네. 이제 제가 약간 그 1등 사위감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 이제 작가님이 저한테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다라고 써주시는데 뭐 감사하고요. 하지만 뭐 이미 또 결혼은 잘 했기 때문에 애가 8살이고.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약간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없다라는 것도 저는 좀 가스라이팅이 아닌가. 같이 다녀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준석 대표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령층에서도 뭐 이준석 대표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요? 네. 또 근데 또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감사시네. 같이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진짜 고령층에서는 다 싫어할 줄 알았는데 뭐 저도 인기가 좋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도 뭐 쓸만하더라고요. 예. 조수진 의원이 네. 천아용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해서 천아용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천화동 혹은 어감부터가 비슷하다. 천화동인. 예. 네. 그러면서 비판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이거 글쎄요. 이게 뭐 저희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조어를 한 것인데 이걸 또 뭐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연상작용까지 가져와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는 전 굉장히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를 보면은 어떤 조선중앙방송의 그 북한 방송의 아나운서가 연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수진 후보에게 왜 북한 아나운서 같은 외모를 갖고 계시냐라고 얘기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연상되는 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어떤 뭐 비판의 소재로 쓴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근데 조수진 의원이 또 내부 총질러 집합서라는 평도 했는데요. 내부 총질러라는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만약에 저희가요.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내부 총질만 일삼았다면은 컷오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단순히 민심에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당심 내지는 책임당원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당원들께서도 내부 총질이 아니라 필요한 비판이다라고 보고 계시다는 증거고. 제가 어제 김기현 후보도 저한테 내부 총질마가 민주당 공격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윤핵관이 곧 국민의힘이냐. 우리가 당에 윤핵관들의 전횡을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마치 당을 비판한다고 등치시켜버리면은 이거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입해보면 그런 거예요. 너는 회사에서 부당한 일이 있어도 회사 조직원이니까 비판하지 마. 그거 아니잖아요. 회사를 사랑하면 회사를 사랑하니까 회사에서 어떤 높으신 분들이 정말 나쁜 터무니없는 짓들을 할 때 적절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제 토론을 기점으로 이제는 그 내부 총질 프레임은 다 분쇄됐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당대표 경선이 이제 이슈로 좀 넘어가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가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울산 땅 투기 의혹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성격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솔직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사법적 리스크까지 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황교안 후보께도 이거 사법적인 리스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또 황교안 후보님은 워낙 요새 또 이렇게 막 텐션이 올라가 계시니까 수사해보면 또 어떨지 모른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사법 리스크까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고요. 다만 의혹이 있다면은 이걸 명확하게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내가 실제로 얻은 이득이 얼마다. 내가 이거 당장 그 가까운 부동산에다가 한 뭐 몇 억 정도에 내놓을 수 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말하는 아니면 저희 당 일각에서 말하는 1,800배는 터무니없다. 라고 깔끔하게 얘기하면 돼요. 심지어 저는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이 이거 인수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매도값만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거를 답변을 못 하시고 계속 실제로는 많이 안 올랐고 뭐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뭐 석연치 않은 점이 계속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매물로 내놓든지 이것부터 먼저 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지금 글을 올렸던데 울산 다녀온다는 얘기죠. 그럼 가서 조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도 참 앵간한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네. 아니 또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SNS 보고 알았는데. 뭐 글쎄요. 일단은 뭐 이준석 대표가 가는 거는 거기 가서 얼마나 조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또 영특한 분이니까 뭐 뭔가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천하용인 팀에서는 그 성남시 그 성남 FC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던 이기인 청년 최고 후보가 지금 이거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 울산 시의회 뭐 회의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울산 출장 갔다 오는 것보다 아마 이기인 후보가 그 자료 조사하는 게 훨씬 더 성과가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이긴 후보는 언제쯤 그 결과를 내놓는다고 합니까? 그건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뭐가 그래요? 나오면 당연히 발표할 겁니다. 근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김기현 후보가 어떻게 받았냐면 청년 정치인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예의 좀 지켜라. 이랬다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황교안은 되고 천하라면 안 됩니까? 아니 저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년 정치인은 아니면 장년 정치인은 예의 없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황교안 후보가 훨씬 더 강하게 공격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왜 황교안은 되고 천하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어떤 제가 마이너리그나 어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뛰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동등한 대표 후보로 뛰고 있는 것이고 예. 사실 제가 뭐 황교안 후보님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어떤 지표로 보더라도 대부분 황교안 후보님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후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각자 능력대로 뛰는 것이고 각자 대등한 상대방으로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런 식으로 나이를 거론하면서 뭐 예의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거 우리나라의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꼰대 문화다 이거는. 꼰대 문화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쟁점이 과거 바른정당의 당협위원장들이 지난 20일에 김기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걸 두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좀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거기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은 진즉 유승민 전 의원을 떠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을 아주 핵심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이름을 알았겠죠. 네. 저도 다 거의 대부분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바른정당 출신의 그 유승민 전 의원의 핵심 측근이었던 장제원 의원을 이미 연대 대상으로 내지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후보가 굳이 이렇게 바른정당에 줄 세우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네. 그러니까 바른정당이 그때 당시에 이제 반기문 후보를 옹립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탄핵 당시에 주류가 그냥 바른정당 쪽으로 넘어올 것 같으니까 어영부영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개혁적인 세력이거나 뭐 친유승민 사람들은 이미 아니다. 네. 이거 그냥 약간 다 지나간 떡밥 가지고 어떻게든 본인에게 호재 만들어 보려다가 지금 오히려 이거 명단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동의도 안 받고 해가지고 사고가 터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천하람 후보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날리면 질문을 할 거다 TV 토론에서 네. 예고까지 하셨는데 안 하다가 김기현 후보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왜 먼저 안 꺼내셨어요? 일단 제가 꺼내기에는 안철수 후보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그 순간에서 안철수 후보님을 더 공격하면 오히려 동정표가 나오겠다라는 정도까지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좀 제가 뭐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조금 쟁여놔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데 김기현 후보 물론 뭐 1위 주자고 많이 집중 공격을 받아서 힘든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은 냉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왜 꺼냈다고 생각하세요? 김기현 후보가 그 문제를? 아마도 본인은 선명한 날리면 후보고 나는 무조건 대통령을 지키는 후보다. 나는 충성하는 후보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네. 그런데 정치인은 항상 그 어떤 메시지가 국민 그러니까 수요자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충성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듣는 당원이나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왜 꺼내? 그러면 지금 후보의 말씀에 따르면 일단 지금의 1차 수요자는 당원이니까 국민은 그렇죠. 빼고 네. 당원도 다수가 바이든으로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바이든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날리면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절대 다수는 예. 바이든 날리면 이슈가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앞에 EXX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이 단어를 어떻게 듣든 간에 한 마이크라는 그 사건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이게 재점화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실도 최근에는 MBC 기자에 대해서 뭐 징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던가 이런 거 이제 안 하고 MBC 기자도 전용기에 다시 태우고 약간 이걸 봉합하는 국면으로 갖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대통령과 일체감을 굉장히 강조하는 본인이 안정감 있다라고 주장하는 후보가 이 리스크를 다시 열어버리니까 저는 그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 발언이라든지 뭐 남진 김연경의 꽃을 든 남자라든지 이런 것들 쭉 묶어놓고 보면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김기현 리스크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내가 과연 김기현을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될지 저는 후회하고 계실 수 있다. 믿음이 흔들리고 계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후보께서 지금 당원의 절대 다수가 그걸 꺼내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네. 저희 인터뷰에서 바이든 날리면 질문할 거다라는 예고도 그러니까 잘못 그러니까 조준했다는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의 마이너스를 보면서 저의 선명성을 어필하는 전략이었고 그런 전략으로 그것보다도 이제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스탠스를 못 정하는 안절부절하는 후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윤핵관을 뿌리 뽑겠다라고 공언하신 바 있죠. 그렇죠.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습니까? 사실 뭐 사람이 나무도 아니고 네. 어떻게 뭐 뿌리를 또 뽑겠습니까만. 결국 이거 대통령과의 관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 꼴불견이고 밉상이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분들이 자기 지역구가 너무 탄탄해서 그래요. 거의 약간 지방의 소영주 같은 느낌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공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제가 어제도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수도권 공천 할 생각이 있냐 김기현 후보한테 김기현 후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제원 의원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심지어는 살신성인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던데 저는 살신성인은 진짜 이게 좀 솔직히 제가 잘 흥분 안 하는데 야 살신성인은 도 넘었지. 제 백이종군까지는 어떻게든 참으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살신성인 할 정도고 그렇게까지 훌륭한 분이면은 수도권 출마 한번 시켜봐라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 보기에 장제원 의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봐라. 라는 취지로 여쭤봤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윤핵관들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대상으로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 전당원 대상의 평가들을 거쳐가지고 네. 이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밉상짓들, 꼴불견짓들 하는 것을 적절하게 심판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미 안철수 후보는 제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천하람 후보는 계속 3등으로 나오는데요. 네. 물론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제가 6.2% 올랐고 황 후보님이 7.6% 올라가지고 황 후보님이 황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신 게 뭐 거짓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뭐 황풍이 불든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제 길을 갈 것이고 선명한 개혁일 또 희망찬 길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길을 우리 당원들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후보와 함께했습니다.